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자기 파트 계속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중간고사 이후에는 대면 수업이 이제 원활하게 아마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건강관리 잘 하시고 19장부터 아마 동영상을 듣고 난 그 뒷부분부터 제가 아마 대면 수업 때 진행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중간고사 마치고 이 강의를 계속해서 잘 듣고 와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도선에 의해서 전류에 의한 이런 자기장이 이렇게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을 적이에요. 꼭 균일하게 분포를 안 해도 힘은 작용이 되는데 이때 이 도선이 전류가 흐르지 않을 적에는 I 이퀄 제로면 당연히 뭐 힘이 없는 작용을 안 하는데 우리가 전류를 이렇게 위의 방향으로 흘려 보내주면요, 전류를 위의 방향으로 이렇게 흘려주면은 이 자기장과 지금 수직인 자기장과 지금 자기장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때 작용하는 힘이 F가 I의 L 크로스 이런 형태로 주어진다고 그랬나? 벡터의 곱으로 해서 벡터가 되는데 이 L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 자기장 안에 있는 여기서 여기까지의 어떤 진행하는 전류의 길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류의 방향을 뜻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럴 적에 우리가 보니까네 I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B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I가 이렇게 올라가고 B가 그러니까 L 크로스 B를 하니까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쪽 방향에 힘을 받는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넣어줬지만 결국은 이렇게 힘을 받아서 전선이 이렇게 휘어질 거다. 그래서 이쪽으로 F가 이렇게 작용한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그래서 만약에 반대 방향으로 지금 I가 아래 방향으로 작용한다면은 다시 오른쪽으로 이렇게 휘 거다. 이런 식의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게 관련된 예제 19장 4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지구자기장 내에서 그래서 이 예제를 풀기 전에 보면은 책에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 우리가 아주 잘 사용하고 있는 스피커 같은 경우 스피커의 작동 원리라든지요. 예를 들어서 스피커 안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자석이 있고요.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자석이 있는 자석을 이 모양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N극이 여기 있고요, S극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여기에 전자석이 감겨져 있는 코일이 감겨져 있는 종이 소리 콘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전류를 흘려 보내주면서 힘이 작용해가지고 진동을 하게끔 만든다는 겁니다.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진동하게 만들 수 있죠. 이 원리가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인공심장 같은 거라든지 인공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펌프를 해야 되는 거니까 진동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만들 적에 이러한 자기적인 성질을 이용해서 그러한 의료기기들을 만들 수 있다. 우리 주위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응용 파트로서 자기적인 성질을 이용하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19장 4번의 예제를 한번 풀어보면요,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 작용하는 자기력 이거를 우리가 구하는 그러한 문제인데 중력과의 비교를 해보는 거. 중력의 세계하고는 또 어느 정도인가? 그러면은 자기장을 걸어줬을 적에 도선이 이제 우리가 보통 건물에 들어오려면은 도선을 통해서 전류가 들어오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 처지지 않고 중력에 처지지 않고 자기력으로서 그냥 평평하게 갈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는 거죠. 왜냐면 지구의 자기는 지금 펼쳐져 있으니까요. 2시간 전에 그러니까
8주차 첫 강의에서 지구자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그죠? 지자기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동쪽에서 이제 한번 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동쪽에서 어떤 서쪽으로 전류가 22A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반구에 사니까 이제 만약에 우리의 오른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라고 할지 이때 이 I가 지금 22A다. 도선이 있는 전기줄이 있는데요. 이때 지구자기장은 수평이다. 지구자기장 여기서 수평이라고 합시다. 수평인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아마 안 될 거고요. 예를 들어 수평으로 이거 땅이 이렇게 있다고 보면은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왜냐면 남에서 북으로 향한다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동쪽이고요. 서쪽이면은 여기가 남쪽이고요. 수평이다 했으니까 땅이 이렇게 있다고 볼지게 여기가 남쪽이고 북쪽이 서쪽이 되겠죠.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는 이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봅시다. 그래서 크기는요 5 곱하기 0.5 곱하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테슬라다. 그래서 0.5 가우스라 그랬다 그죠? 이때 길이가 36m래요. 이게 지금 이게 L이 36.0m일지게 이게 주어진 조건을 지금 잘 그리고 있는 겁니다. 자기대의 크기와 방향을 구하래요. 첫 번째 F의 B라고 할까요? 이것의 크기와 방향. 그래서 우리가 도선에 의한 자기장에 의한 도선의 그 받는 힘을 구하라는 건데 그냥 여기 있죠, 그죠? 그래서 한번 써보자. F는 I에 이런 식으로 쓰면요. 책에 이제 나와 있는 건데 이게 ILB의 사인의 90도가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도선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기장은 이렇게 가 있으니까 서로 수직으로 만나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90도를 써줬습니다. 다 대입을 하면은 I는 지금 20이라고 되어 있고요. L은 36m입니다. 여기 B는요 0.5 마이너스 4성 테슬라를 넣어줘야지 그 다음에 여기 암페어, 미터, 테슬라가 결국은 뉴턴이 된다고 했다. 뉴턴이 해보니까 3.96 곱하기요 10의 마이너스 2성 뉴턴이 됩니다. 그래서 방향은 우리가 한번 다시 보자. 그러면은 L 곱하기 B라고 됐으니까요. 지금 L 방향을 검은색 이거로 잡는다면은 B 방향이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지금 들어갑니다. 들어간다고 볼지 L 곱하기 B 하니까 L부터 해가지고 B를 감아줘야 된다. B 쪽으로. 그러면은 엄지손가락이 아랫방향으로 가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랫방향으로 힘이 작용할 거야. 맞습니까? L, B가 들어간다고 보면요.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위로 향한다. 오른손에서 걸어내고 동쪽이 여기라고 보면요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일로 간다 그러면 L이고요. 그 다음에 B로. 지금 책에서는 이렇게 잡았네요. 그래서 동쪽이 여기고요. 서쪽이고요. 남쪽이면 어떻게 될까요? 아 남쪽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같네. 잠깐만요. 동이 여기고 서가 저기면은 저기가 남쪽이 여기가 북쪽이군요. 아 맞나요? 네네네네. 동서고요. 그 다음에 남쪽이 아래쪽이고 북쪽이 여기니까 B가 이렇게 나와야 되네요. 그러면은 I가 1로 가고요. B가 1 되니까 L 크로스 B 하면 F가 위로 가야 되네요.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윗방향으로 이렇게 가게 돼 있다. 자,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는 책에 자기장의 방향이 뭐라고 하냐면 남에서 북으로 향한다. 그래서 동쪽이 여기다고 우리가 둔다면 서쪽이 여기고요. 남쪽은 저 뒤쪽에 있고 북쪽은 여기 있다고 보자. 북쪽은 여기 있다고 봐야 된다. 그럴 적에 B 방향을 칠판을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잡고요. 그 다음에 L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L 크로스 B를 하면 이래가지고 F는 윗방향으로 가는 거. 이렇게 방향은 윗방향. 그래서 우리가 중력하고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이거 한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은 중력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려고 하니까 이제 밀도만 알면 밀도와 어떤 부피를 알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도선에 작용한 중력을 구리 도선이라고 해서 2번 도선에 작용하는 중력이라고 볼지게요. 당연히 질량이 로의 V인데요. 질량 밀도 곱하기 최적입니다. 그럴 적에 구리라고 했으니까 구리의 밀도는 8.92 곱하기요 10의 3성 킬로그램 퍼 미터 3성이다. 단위 세제곱당 이만큼의 무게를 갖는 질량을 갖고요. 그 다음에 이 도선의 단면적을 알면 우리가 최적을 구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단면적이 2.5 곱하기 10만 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단면적이 있는데 이 단면적이 A가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성 미터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V를 곱해주려면은 요 A와 L을 곱해주면 된다, 그죠? 그래서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성 미터의 제곱에다가 곱하기 여기 36m라 했죠? 그러니까 이 단위가 없어지고요. 질량이 어떻게 되냐면은 요 36m가 받는 가지는 질량이 0.803kg입니다. kg입니다. 맞네요. 맞는데. 여기 36이 있어서 됩니다. 네, 36이 있으면 되네요. 그래서 0.803kg인데 그러면 이때 이 무게, 이 질량이 받는 무게, 저 중력을 한번 계산해 보자. F의 중력. 지금 이것을 이렇게 파란색으로 해보면은 당연히 이렇게 F의 G가 있겠다, 그죠? 그래서 FG를 계산을 해보니까 그리고 F의 G는 M의 G니까네요. M이 지금 0.803kg이고요. G가 9.8 m/s의 제곱입니다. 그러면은 0.7 얼마에 7점 얼마에 뉴턴이 되겠네요. 7.87 뉴턴이에요. 87 뉴턴이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우리가 이게 7.87 뉴턴이 된다. 위로는 아까 전에 자기력은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성이 있고요. 여기는 그냥 10의 0성입니다. 그래서 100배 정도, 200배 정도 무겁네요. 그러니까 중력이 200배 정도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선은 아래로 쳐질 수밖에 없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학교에 오시면
건너편에 보면은 이 철탑과 철탑 그러니까 송전선을 보면은요 이렇게 아래로 축 처져 있습니다. 그 사실은 이 전선은 그 전류가 아주 큰 전류가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러니까 지구자기에서 자기장에 의한 힘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중력을 이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중력을 이기기에는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는 송전선을 몰찌게 축 처져 있다 아래로. 그래서 그것까지 다 고려를 해서 지금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늘어나게 되겠죠, 자꾸 그죠?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든지 이러면은 전선에 무리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이와 더해서 우리가 자기 토크라는 걸 이제 드디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부터 어떤 발전기와 전동기의 원리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그걸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우리가 전류에 대해서 배워서 자기장이 좀 있으면 배웁니다. 잠깐 나왔었지만요. 그 다음에 자기력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고요. 자기는 회전이라는 것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토크라는 걸 배웁니다. 자기 토크가 뭐냐면은 회전력이죠. 1학년 1학기 때 우리가 지난 학기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회전력이라는 걸 배운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토크 이렇게 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19점 우리가 몇 절이죠 이게? 6절이네요. 19점 6절에 자기 토크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자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러한 자기장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장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거기에 이러한 전류를 우리가 한번 뒀다고 해봅시다. 지금 위에도 자기장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여기 안 붙어 있는데요. 왜냐면 여기 붙어 있으면 전류 한 개 넣어주고 팍 붙여버려야 되는데 그게 어렵고 이렇게 뺍니다. 이렇게 빼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들어가서 전류가 이렇게 근데 이걸 붙였다고 지금 생각하고 우리가 풀어봅시다. 일단은 붙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책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류가 이렇게 오고요. 이 길이가 지금 A고요. 요 변의 직사각형에 있어서 이게 A고 이 B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균일한 자기장이 지금 X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고요. Y 방향으로는 이렇게 평면에 이렇게 같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도선이 이럴 적에 각 변이 받는 힘을 계산을 해보면요. 힘이라는 걸 한번 계산해 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가 F에다가요 IL 곱하기 B인데요. 지금 1번하고 2번, 3번 선분을 다 생각해 봅시다. 1, 2, 3, 4라고 할 적에 요 1번하고 3번에 대해서 먼저 보면요. 선분 전류에 의하면은 경우는요 어떻게 되냐면은 F가 이게서 L하고 B가 서로 나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나란하고 이거는 반대로 나란하죠. 그래서 세타가 0도와 180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였죠? 크기를 보면은 ILB의 사인의 세타였잖아요. 그래서 F가 사인 0도이거나 이걸해서 0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와 1번, 3번에 미치는 힘은 F는 0이고요. 이게 F는 0이에요. 자기력에 의해서는 회전을 하는 힘을 안 받는다는 거죠. 전혀 힘을 안 받는다. 그 다음에
2번에 대해서 해볼게요. 2번 3번. 전류에 대하면요. 지금 90도가 됩니다. 크기는 일단. 사인의 각이 90도가 되기 때문에요. 그죠? 이렇게 되고요. L은 B는 지금 1이 돼 있죠? B는 1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L 곱하기 B니까 이렇게 가야 되겠다. 그죠? 이렇게 가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요? 칠판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힘의 방향은 여기서 이것이 힘의 방향입니다. 여기 표시해 놓을게요. 그 다음에 크기는 ILB입니다. 그냥 사인 90도가 1이니까 그 다음에 4의 성분에 대해서 전류를 보면은요 똑같이 90도가 되죠. 지금 이렇게 되고 B는 또 이렇게 되니까 90도가 만나잖아요. 여기서 90도가 만나네요. 여기서도 90도가 만났고요. 그러니까 다시 F의 크기는 ILB가 됩니다. ILB가 됩니다. 방향이 달라진다. 그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 4의 성분에 있어서는 L이 먼저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B는 지금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내려가고 있고 이러니까 L 플러스 B를 하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힘이 올라온다. 위의 방향이다. 위로. 여기서는 아래로. 그래서 책에 보면은요. B번 그림 19-18 그림 B까지 여기 다 그려놨어요. 그림 19-18에 그렇게 표시해놨습니다. 그렇다고 볼 적에 지금 우리가 보면 이렇게 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서 힘이 이렇게 작용하고 저기서 힘이 아래로 작용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회전할 수밖에 없죠. 맞습니까? 회전문을 생각해 보세요. 자, 위에서 본다고 그러면 위에서 본다고 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이제 위에서 이거는 위로 가니까 만약에 뭐 위로 간다 이렇게 되고요. 이거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선에서 볼 적에 그러면은 요 점을 중심으로 해서 만약 이 점이 어떻게 고정이 되어 있다면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때 이 중심에 대해서 본 적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회전팔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1학기 때 8장인가에서 회전운동에 대해서 토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때 이게 F고요. 이게 또 F의 위, 이거는 아래. 크기는 ILB인데 그래서 지금 이 길이가 어떻게 되죠? 2분의 A가 됩니까? 여기 중심으로 나중에 아까 여기서 중심으로 돈다고 그랬죠? 이게 A니까 이게 2분의 A 이것도 2분의 A가 되겠죠. 그래서 토크를 우리가 계산을 해보자. 힘은 어떻습니까? 더하니까 제로가 되죠.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반대니까 힘은 제로인데 우리 회전문을 생각해요. 힘은 제로인데 토크가 제로가 안 되는 경우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지금 그 경우입니다. 그렇다면은 저 회로에 작용하는 토크를 구해보자. 회전력을 구해보자. 그래서 도선에 작용하는 힘의 합은 0이죠. 모든 힘을 다 더했더니만 이거는 0이에요. 근데 도선에 작용하는 그래서 병진 운동은 안 일어나죠. 나란하게 움직이는 우리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1학기 때 병진 운동은 없어요. 나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운동은 없는데 도선에 작용하는 회전력을 배워보자. 회전력. 그러면은 토크라는 것이 뭐라고 배웠냐? R 곱하기 F라고 배웠습니다.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 벡터의 곱이기 때문에 순서를 바꾸면은 벡터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R 곱하기 F라고 하지. 이것을 우리가 해전팔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은 이 R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지금 여기서 2분의 A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아랫 방향이라고 일단 해보죠. 아래. 그 아랫 팀에 대한 토크를 먼저 계산해보자. 그러면은 2분의 A 곱하기 F가 ILB예요. 사인의 90도일 겁니다. 저 때는 방향은요. 잘 보십시다. R이 지금 이 방향이죠. 여기서 나오는 거니까 R이 이 방향이죠. 이 방향. 그 다음 F가 지금 이래 되니까 검은 거로부터 여기 매직으로부터 이렇게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F 하면은 R 크로스 F 하면은 그죠? R 크로스 F를 해보니까 저 여기서 토크는 이 방향이 되겠네요. 토크의 방향. 여기도 먼저 해볼게요. 이거는 R이 이래 되고요. F가 이래 되죠. 맞습니까? R 이 방향이잖아요. 그 다음에 F는 이래 되니까 다시 해도 여기서도 토크가 뚫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크는 제로가 안 돼요. 토크의 방향은 칠판을 이 화이트보드를 뚫고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방향은 여기 방향 표시를 해놓을게요. 이 방향이죠, 이 방향. 화이트보드로 들어가는 이런 표현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토크의 윗을 해봅시다. 위의 힘이 윗방향으로의 힘. 다시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는 똑같이 이것도 다시 R 크로스 F인데요. 윗이죠. 그때의 R은 이제는 이 R하고는 표현식은 똑같지만은 다르죠. 반대 방향이죠. 이때는 이 R이고 이거 이 R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크기는 같다. 2분의 A 곱하기 I의 LB에 되고요. 사인의 90도가 됩니다. 똑같이. 방향은요. 똑같이 아래 방향으로 화이트보드로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 두 개를 이제 다 더해야 되죠. 왜? 전체 힘을 더하니까 제로였는데 실제적으로 그러면은 전체 토크를 다 구해보자. 그러면은 모든 토크를 다 구해보니까 토크의 아래 더하기 토크의 윗이라 그러죠. 여기서 다 구했잖아요. 근데 방향이 같고 크기가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 더하기를 해주자. 어떻게 해요? 2분의 A에 I에 LB에 곱하기 두 개다 그죠? 크기가 같으니까. 그리고 방향은요 이런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2가 없으니까 I에 L 그 다음에 B가 L이 아니네요. sorry. 전부 다 고쳐야 되네요. B죠 이게 지금 L의 크기가 B잖아요. 이건 제로라다 하더라도 이것은 3분의 A가 되고요. 이거는 B라고 고쳐야 되네요. 이것도 B다 그죠? 미안해요. 3분의 길이가 L이 아니고 지금 이 문제에서는 B로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B라고 다 고칩시다. 이것도 B라고 고쳐야 되고요. 이것도 B로 고쳐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여기 B로 고쳤으니까 I에 AB에 B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적에 이 AB는 뭐냐면요. 요 빨간색으로 만든 이 직사각형의 면적이죠. 이 A가 AB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류의 회로 전류가 만드는 그런 면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IA에 B로 표시할 수 있는데요. 자, 이때 볼적에 우리가
요게 나와 있는 전류와 면적의 곱을 우리가 뮤라고 표시합니다. 뮤 I A B. 책에 지금 A B로 했나요? 그렇죠? 뮤를 IA라고 했죠. 지금 IA라고 합시다. 네, IA 바로 지금은 전선이 한 가닥 지금 감겨져 있는데요. 우리가 발전기나 모터를 본다면은 이 회로가 엄청 몇백 번 이렇게 감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지금 만약에 똑같이 이렇게 여러 번 감겨 있다면은 그 감긴 횟수만큼의 토크를 받죠, 그죠? 그래서 책에 지금 N만큼 감겨져 있다 하자. N 번만큼. 있는 어떤 회로라고 해야 될까요? 전류고리, 예, 전류고리에 의합니다. 경우는요, 한번 감긴 게 이만큼 토크를 받으니까 이래 되면은 N번만큼 감긴 거는요, I에 A에 B에다가요 N만큼 이렇게 됩니다. 똑같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때 B를 뺀 I에 A에 N을 이렇게 하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들을 우리가 뮤라고 보고요. 이것을 뮤라고 보고요. 자기 모멘트라고 합니다. 이것을 자기 모멘트, 자기적인 능력이다, 그죠? 회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다. 자기 모멘트에 대해서는 자석에 대해서 이야기할 적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토크라는 식을 우리가 뮤에다가요 곱하기 뮤 곱하기 B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른 책에 보면은요 자기 토크라는 걸 이야기할 적에 이렇게 먼저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모멘트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의 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어떤 물리량에 대해서, 즉 자기 토크라는 물리량에 대해서 배울 적에 그것을 먼저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설명을 해가는 그런 전개 방법도 있습니다. 많은 책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우리 책은 그렇다기보다도 현상론적인 것을 먼저 설명을 해주고요. 이럴 적에는 계산을 쭉 해보니까 힘은 제로고 토크를 해보니까 제로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토크가 해보니까요. 이런 토크를 해보니까 이런 식이던데 그러면 B 앞에 있는 요거를 뭐로 두느냐? 자기장을 걸어줘서 회전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자기 모멘트로 하자. 그래서 이렇게 전개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방법을 더 선호해요. 근데 지금 책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럴 적에 한번 보십시다. 요거와 요거를 보면 이게 사실은 뮤비잖아요. 뮤비. 근데 지금 이 면적과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 빨간색이 만드는 면적의 방향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만드는데 교수님? 전류로 내 오른손을 가지고 이 손가락이 전류를 감으세요. 전류 방향을. 그리고 엄지손가락이 가르치는 방향이 그것의 면적 방향입니다. 이 면의 면적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향이 되겠다, 그죠? 거기에다가 이게 A 방향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그것이 뮤의 방향이 되겠죠. 이게 뭐냐면은 여기서 I의 A 벡터의 또는 전류의 방향 뭐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환전류가 만드는 그 면적의 벡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향이죠. B 방향은 지금 이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수직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같은 경우는 IA에다가요 B의 사인의 90도가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게 1이잖아요. 그러니까 IAB가 나와요. 똑같죠? 같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에 접했을 적에는 자기 모멘트를 또한 토크를 어떻게 정의하고 계산하는가를
이제 충분히 습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488페이지 일단 가볼게요. 먼저 그럴 적에 지금 자석 사이에 놓여져 있는 이러한 그 전류고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교류를 걸어주면 전류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토크를 받기 때문에요. 그 횟수만큼의 진동자가 있어서 회전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자석 사이에 이걸 둬요. 자, 책의 그림을 보면요. 이렇게 이걸 자석 사이에 이렇게 뒀습니다. N극과 S극이 있으니까 이 자기장이 이렇게 가겠죠. 그죠? 이렇게. 그러면은 자석이 이걸 돌면서 전류가 이걸 돌면서 계속해서 자석을 끊어줘요. 그러니까 발전기가 되죠. 그래서 발전기가 되는 겁니다. 전동기는 거꾸로의 원리입니다. 전동기는요. 그래서 회전을 시켜주면 되잖아요. 회전의 목적이 있죠. 모터라는 것은. 그래서 모터라는 것은 그냥 이 전류를 걸어주고요. 자기장 걸어주면 토크가 생기기 때문에 그냥 돈다는 겁니다. 돌면은 요 앞에 우리가 뭐 프로펠러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달아놓으면은 그냥 회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 원리예요. 전동기가.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마치기 전에 예제 19.5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토크를 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운 양이 자기 토크, 자기적인 회전력과 그 다음에 자기 모멘트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그죠? 자기 모멘트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길 바라고요. 예제 19.5를 할 건데요. 전류고리에 작용하는 자기 토크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환전류인 경우에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환전류, 이때 이 전류는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흐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그랬죠? 이 면적을 어떻게 했냐면은 이거로 감아라 그랬고요. 위니까 이게 뮤의 방향이 이렇게 되는데 뮤가 이래 되고 이것이 i의 이 면적이 a라고 하면은 ia 이래 됩니다. 뭐 벡터 표시를 해봅시다. 그럴 적에 자기장은요 30도 요거에 뮤의 30도 방향으로 이렇게 이 자기장이 균일하게 이렇게 분포하고 있다. 이렇게 분포하고 있다. 그것이 0.5 테슬라다. 아주 강한 자기장입니다. 이때 고리면의 법선이 고리면의 법선 이거죠. 법선이 30도를 이룬다. 벌써 그려놨고요. 그때 2A가 이 전류가 흐르고 있다. 2A가 이럴 적에 고리의 자기 모멘트와 토크의 거리를 구하래요. A번 뭘 구하라냐? 뮤 자기 모멘트와 토크를 구해봐라. 이거 얼마냐 이 말이죠.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뮤와 토크의 정의만 알고 있으면은 우리는 알 수 있다. 뮤는 우리가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i의 a인데 벌써 방향은 정해져 있으니까 i 곱하기 a를 계산을 해보면은 i가 지금 2A고요. a는 반지름이 주어져 있다면은 우리가 1m라고 했는데 반지름이 그래서 우리가 반지름이니까 파이의 r제곱 1.0의 제곱이라고 해야 되겠다. 원의 면적은 파이 r제곱이니까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6.28 그죠? 맞습니까? 미터의 제곱의 암페어네요. 이것이 사실은 자기 모멘트의 단위입니다. 미터의 제곱의 암페어다. 이건 제곱해도 1이 되고요. 2 곱하기 3.14는 6.28 됐습니다. 그 다음 토크를 계산해 볼게요. 토크는 지금 여기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토크는 1이 되니까 그냥 IA의 B니까 IAB가 되고요. 문제가 뭐죠? 여기 다시 써볼게요. 왜냐면 각도가 있으니까
여기에 벌써 구했습니다. IA에 곱하기 B에다가요 사인의 사이각이라고 했죠. 여기 사이각. 여기 뮤가 이렇고 B가 이러니까 30도네요. 그죠? 여기 사인 30도다. 요걸 빼먹으면 안 되겠다. 지금 90도 직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벌써 계산했다. 6.28 곱하기 0.5 테슬라죠. 0.5 테슬라인데 여기에 아까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단위를 한번 넣어볼게요. 미터의 제곱에 암페어에다가요 곱하기 0.5 테슬라죠. 그러면 3.14가 나올 건데 계산은 단위를 한번 보실까요? 단위를 한번 보시면요 여기 미터만 빼면은 여기 미터 암페어의 테슬라가 뉴턴이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미터는 제곱이니까 뉴턴 미터 이렇게 됩니다. 뉴턴 미터. 이게 뭐의 단위죠? 우리가 8장에서 배웠던 토크의 단위, 회전력의 단위죠. 이게 토크. 토크의 단위. G라고 다릅니다. 왜 이렇게 표시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지 이게 벡타인 토크의 단위다. 차원은 똑같은데 양은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한번 보니까 미안하네요. 사인 30도로 빨먹었습니다. 어쩐지 뭔가 좀 빠진 것 같은데 다시 2분의 1을 해줘야 돼요. 여기에 사인 30도 2분의 1이니까 1.57이 되겠다. 그죠? 1.57 책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1.57 머릿속으로 생각했었는데 그 다음에 직사각형 코일의 경우에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이런 게 돼 있는데 이제 직사각형 코일로 여러 번 관계 있나요? 맞네요. B번 같은 경우 우리가 한번 풀어보는데 직사각형으로 지금 이렇게 여러 번이 관계 있다 합시다. 몇 번 관계 있는가 한번 보실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뮤가 위의 방향이니까 전류가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고 있다는 겁니다. I가 이렇게 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가 이거는 2m고요. 이거는 3m인 직사각형이다. 몇 번 남겼다고 되어 있습니까? 3번 남겼대야 돼요. N이 3이에요. 정확하게 3을 했네요.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럴 적에 다시 우리가 자기 모멘토와 코일 자리 토크를 구해봐요. 자, 그러면은 뮤가 어떻게 되느냐? 아까 전에 한 번 남겨서 IA라 그랬는데 이제는 N의 I의 A가 된다. 이거는 벌써 이 방향이라서 그 다음에 똑같이 여기 자기장이 30도다. B가 똑같은 문제죠. 그러니까 N번 갖는 거 말고는 이 모양이 어떤 것든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A가 뭐 면적이 달라지겠지만 표현하는 식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3이게 되고요. I가 지금 똑같이 2A입니까? 같은 전류라고 했네요. 같은 전류니까 2가 되고요. 면적은 2 곱하기 3 미터의 제곱이다. 그죠? 단위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은 6이고요, 10이고요, 36인가요? 36 암페어 미터 제곱의 이런 단위를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B는 똑같으니까 똑같은 식으로 푸는데 여기만 달라지겠다. 그죠? 그래서 한 번 더 써보면 여기에 구석이지만 토크는 우리가 뮤B에 되고요. 여기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는데 단순히 뮤의 B의 사인의 30도다. 사인 30도다. 그래서 아까 전에 36이 구해졌으니까 이제 여기는
36을 집어넣고요. 곱하기 B가 아까 뭐였죠? 0.5 테슬라 곱하기 이것도 2분의 1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9가 나오네요. 9 뉴턴 미터가 나오네요. 9 뉴턴 미터. 그래서 보시면은 정확하게 9 뉴턴 미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이제 488페이지를 보시면요. 페이지 488페이지를 보니까 이 자기 토크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붙어서 나오는 게 전동기가 나옵니다. 자, 이 그림을 본다 하더라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상황이면은 얘는 가만 못 있는다는 거죠, 사실은. 그냥 회전이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돌아야 된다는 거죠. 회전력이 작동하니까 그것들을 이용하는 게 우리가 전동기입니다. 그래서 교류를 읽어보시면요, AC를 걸어주면 전류 자체가 걸어주는 전류 자체가 계속해서 진동하면은 우리는 이거는 회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DC를 걸어줘요. 그러면은 일로 갈 때, 요로 갈 때와 요로 갈 때는 힘이 같죠? 회전력이 반대이게 됩니다. 만약에 이게 돌아서 이렇게 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전류가 이제 이쪽으로 흐를 수도 있어요. 맞죠? 같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보면 정류자라는 걸 걸어줍니다. 정류자라는 게 뭐냐면은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흘러가게끔 역할을 해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DC 모터가 오히려 더 비쌉니다. 예를 들자면 개념적으로 보면 AC는 그대로 걸어주면 그냥 이렇게 회전이 그냥 되게 될 수 있는데 DC 같은 경우는요 전류의 방향이 안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반을 회전했을 적에는 전류는 어디로 올라가 있을까요? 전류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된다고 돼야 되잖아요. 맞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은 전류가 안 흐르게끔 조절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정류란다. 그러니까 전류를 걸러준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정류한다는 말은 그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리고 브러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브러쉬 그게 뭐냐면은 고리를 가지고 붙여주고 떼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요. 참 대단해요. 그래서 이제 아마 비대면 수업을 지금 이 강의까지 마치고 다음 강의부터는 아마 일단은 중간고사 이후에는 이제 대면으로 할 건데 대면으로 오시면요 아주 중요한 법칙인 19장 7절에 나오는 앙페르의 법칙부터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준비해서 시험 잘 치시고요. 대면 오픈 수업에 오셔가지고 이제 발광 얼굴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